예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오늘 이 축사라기보다는요, 처음 요청받은 내용 자체가 포토라인 체험담입니다. 그래서 그 체험담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러 나오게 된 거고, 제가 지금 1년간 감옥 생활하다가 이제 나온 지 한 달이 됐는데, 아직도 체력 회복이 안 됐어요. 이게 독방에 있다 보니까 운동량이 부족해가지고, 원래 그 산 타는 걸 좋아하는데 그 간단한 강화도 만이산 정상도 못 갈 정도로 지금 근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정상적으로 이제 활동을 못 하는데, 오늘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이게 4번째 스케줄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활동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. 그래서 아주 지금 이 체력이 지금 방전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저도 포토라인은 처음 서봤죠. 처음 서보고, 저는 또 보도를 받는 자이자 또 보도를 하는 자 겹쳐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제가 좀 더 문제를 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토라인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얼마든지 이 기자들이 한 7, 80명 정도, 제가 갈 때 한 7, 8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, 자, 범죄로 낙인 찍는다? 아니,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난 정당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. 왜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것은 대부분 공인이니까 세우지 일반인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런데 대부분 이제 포토라인 세우는 사람들은 검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. 이러니까 이게 인권 침해를 당하는 거지. 난 아니다. 이건 처음부터 검찰의 덮어쓰기다.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.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.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태블릿 조작을 그렇게 많이 이제 외치는데 어느 언론사도 그거를 반영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잘 됐다. 이번에 한 7, 80개 언론사 앞에서 내가 확실하게 이게 왜 문제인지를 밝힐 마지막 기회다.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. 그래서 포토라인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. 여기서 승부 걸겠다 해서 미리 장문에 제 성명서를 준비를 했고, 그래서 미리 전 기자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. 장문에. 검찰이 그리고 먼저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때 먼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돌리지 않습니까? 다 거짓말이에요. 제가 볼 때 검찰의 구속영장 관련 보도자료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미리 돌리고 포토라인 가서 기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. 자, 원래 이 구속영장이 나오면요, 저도 그건 몰랐었는데, 저는 바로 그냥 이 법원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검찰로 갑니다. 검찰로 가서 저를 구속영장을 청구한 그 검사실로 가요. 이건 제가 몰랐거든요. 안 그래도 영장 치는 놈 그 꼴도 보고 싶은데 왜 그 놈 방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, 일단 그 변호사, 서정욱 변호사랑 이제 그 검사방에 갔는데 그냥 좀 화기애애했어요. 그 방에서. 그냥 왜냐면 이미 영장 쳤는데 죽이니 살리니 그럴 관계가 아니니까, 그때 그 검사도 이게 당신에게 원수 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난 검사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나도 시민운동자 언론인의 입장에서 나도 최선을 다한 거니까 서로 감정 갖지 말고 정당하게 팩트와 법으로 승부하자. 그렇게 악수하고 조사관하고도 다 악수하고,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그 수갑 채용 여부잖아요. 이제 수갑을.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수갑을 채우는 거거든요. 검사실에 들어갔을 때. 근데 처음부터 서정욱 변호사가 이 수갑 안 채워도 되지 않냐, 무슨 도주 우려가 있냐. 그래서 워낙 그냥 검사하고 화기애애가 있었기 때문에 수갑 채우지 마.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제 법원까지 가이든지 견인인지 이제 법원까지 데리고 갈 이제 검찰 측 직원 2명이 붙는데, 그냥 검사가 수갑 안 채우는 걸로 간단하게 결정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세계 대부분 사실은 수갑을 찬 채로 포토라인에 서질 않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미 검사실까지 간 사람이 뭘 도주를 하겠어요, 상식적으로. 도주하려면 그냥 일찌감치 나르지, 검사실까지 들어갔는데 검사실까지 온 사람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수갑 채우는 게 얼마나 무섭냐는 겁니다. 그래서 대부분 수갑을 안 채우는데 그 기무사령관 이재수 사령관인가요?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. 어떻게 수갑을 채웠는지가.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분도 검사실 가가지고 멱살 잡았겠습니까? 검사랑 그냥 서로 그냥 직분에 충실한 거니까 서로 그냥 감정 갖지 말자 이런 대화했을 거 아니에요? 어떻게 수갑을 차게 됐고
그분은 분명히 거부를 했을 텐데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왜? 김경수는 찾잖아. 아니 김경수 구속될 때요? 안 찾죠. 김경수 안 찾죠. 아 그 수감은 다른 수감. 이건 포토라인 들어갈 때 이게 수감인 거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으로 나올 때 수감은 또 다른 문제인데 그건 지금 포토라인하고 좀 다른 문제에서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든지 뭐 그냥 넘어가든지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수감을 안 차고 이제 법원으로 들어가면 법원 앞에서 이제 기자들이 한 7, 80명이 이제 쫙 있는 거죠. 쫙 있는 거에서 일단 성명서를 미리 돌렸으니까 제가 핵심 사안만 딱 두 가지만 미리 발제한 겁니다. 검찰이 얘기하는 구속의 근거에서 정호성 판결문이 내서 정호성이 이건 최순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. 이게 거짓말이에요.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. 아니 어쨌든 검찰이 구속을 목적으로 하는 뭐 기관이긴 하지만 국가공적기관인데 어떻게 구속영장에 저런 거짓말을 갖다 쓰지? 정호성은 최순실이 태블릿 쓰는 거 본 적도 없다고 얘기했어요. 정확하게. 그 거짓말을 그냥 딱 갖다 적어놓고 그게 가장 핵심 사안으로 잡아놨으니까. 그리고 국가수가 최순실 걸로 인정했다? 이것도 거짓말이에요. 국가수는 정확하게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명이 쓴 것 같다가 국가수의 입장인데 국가수가 최순실 걸로 인정했다. 거짓말 두 개로 영장을 친 겁니다, 이거. 그래서 제가 기자들한테서 두 개만 딱 설명을 하고, 두 개 설명하고 이제 뭐든지 다 물어봐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 검찰 직원 두 명이 팔 잡고 그냥 법원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이미 그렇게 법원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비공개 재판이거든요. 저는 이제 발언권이 완전히 박탈당하게 된 거죠. 대한민국 검찰과 대한민국 법원이 아주 정확하고 공정하게 하는 기관에는 큰 상관이 없는데 이미 검찰 구속영장에 거짓말이 들어가 있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우리법 연구의 판사였단 말이에요. 끝장이 난 거예요. 제가 항변할 수 있는 권리는 그걸로 그냥 끝장이 난 겁니다. 실제로 제가 구속영장을 실질심사 받을 때 판사는 거의 전 JTBC 대변인 같다고 느껴졌고 제가 뭐라고만 얘기하면은 당신은 법원을 뭐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었어요. 이거 막 거의 김정은식 재판이었고 제가 그때 느낀 게 야 이거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공개했으면 좋겠다. 설마 공개를 기자들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하겠냐. 뭐 저는 이거 제도 변경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이미 검찰이 포토라인에 세우는 유일한 그 근거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인데 아니 연예인도 아니고 사진을 찍어주는 게 국민의 알 권리 충족. 뭘 충족시켰죠? 무슨 알 권리를 충족시켰습니까? 나는 최소한 10분 동안 기자들이 어떤 질문에도 내가 답을 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사진까지 찍은 짐에 그 10분 정도는 보장해 주는 게 알 권리 충족이지 단지 내 사진 찍어주는 게 알 권리 충족이다? 이거 지금 제가 오늘 나와서 말씀드리는 김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재판이 있어서 제가 잠깐 잊어버렸었는데 이걸 제가 정리해가지고 문재인 청와대에다가 지금 청원을 넣으려고 그러거든요. 월요일날. 별거 아니에요. 어차피 지금 당신들 뭐 수많은 사람들 잡아들이고 있는데 잡아들이면서 포토라인 세우는데 그 중에 원하는 사람은 포토라인에 서서 10분 정도의 기자하고 질의응답을 보장해라. 그거 청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오늘 문재인에게. 왜 그게 안 될까?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정도의 항변권을 제가 보장받았으면요 저 구속 못 시켰어요. 딱 10분만 기자들 앞에서 제가 떠들었으면요 질의응답했으면 도저히 그 논리적으로 구속 사유를 정당할 수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부당한 구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포토라인 같은 경우를 인권 침해로만 얘기했지만 전 정반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. 이렇게 권력을 동원해서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가 포토라인이라고 보는 거예요. 기자들의 질의응답만 보장해주면.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관철시킬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원하는 사람은 다 공개로 하자. 아니 비공개를 무슨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피의자 인권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재인하고 가까운 판사들이 마음대로 구속영장 발부해버리는데
그래서 이걸 제가 월요일날 청와대가 정식으로 제가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. 청와대에다가. 그래서 20만 명 더 클릭을 좀 눌러주세요. 문재인이가 무슨 답변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. 그 이제 이 포토라인은 요 정도고, 아까 그 지금 박윤환 대표님이 얘기하신 이제 수감 문제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. 이 서울구치소로 들어오면은 법원으로 이제 가는 것을 출정 간다고 표현합니다. 법원에 출정 간다고 표현하는데, 출정 가기 전에 모든 이 수용자들은 그 한 사무실에 들려서 수갑을 찹니다. 수갑을 차요. 그리고 그 출정 사무소에는 수갑을 채우지 않는 예외 조항이 적혀 있는데, 70대 노인과 여성, 장애인 등 노약자.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서 수갑 예외 조항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물리적으로 교도관들을 두들겨 도주할 수 없는 할아버지, 할머니, 여성, 장애인. 물리적인 문제예요. 그 조항 보면은. 저는 텍스트 언론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문자가 있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그거 보고 외우는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문건을 봤죠. 문구를 보고 만약에 나한테 해당 사항이 있었으면 제가 당연히 나도 수갑 안 차겠다는 의견 냈을 거 아닙니까? 근데 딱 보니까 70대 이상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나하고 상관이 없네. 그래서 저는 그냥 수갑을 계속 찼던 거고, 제가 처음 수갑 찰 때 그 서울구치소도요, 그 교도관들 중에서 태극기 집회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잘해줘요. 그래서 저 첫 수갑 채운 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, 이 수갑 차는 거 어차피 도주도 안 하실 분인데 기분 나쁘시지 않냐. 그래서 아니 뭐 저기 다 수갑 차는데 뭐 나 혼자 차면 기분 나쁘겠지만은 저기 할아버님도 차시고 다 차는데 뭐가 기분 나쁘냐.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. 똑같이 찼기 때문에.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70세 이상 노인으로 분류됐던 남재준 원장, 이병호 원장, 그리고 저 이병기 원장도 다 수갑을 찼단 말이에요. 이 뒤에 포송지만 면제해줬고.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나중에 이걸 다 조사했거든요.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조사했습니다. 수갑 안 찬 사람 없다 이겁니다. 그 김경수 빼고는 서울구치소에서 포송줄까지만 면제됐던 거예요. 그 수갑 차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대한민국당 이진아 당원이 저한테 이 사진을 넣어줬는데, 김경수가 서류를 흔들면서 이 버스를, 이게 뭐야 이게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까 이제 뭐 국정원 출신들이 30명 들어와 있으니까 서울구치소는 뭐 국정원 출신들부터 해가지고 뭐 드루킹까지 다 물어봤거든요. 수갑 안 찬 거 본 적 있냐? 다 찼다. 모든 경우 다 찼다. 그래서 저도 안 차겠다. 이제 수갑 안 차겠다. 왜냐면 이 당시 서울구치소가 해명한 거는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없는 자에 한해서 수갑을 면제시킬 수 있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뭐 박 대통령 팔면서. 그 조항 없었어요. 분명히 출정사무소에 없었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나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. 왜 김경수만 도주의 우려가 없냐. 나도 안 차겠다. 근데 면담을 안 잡아주는 겁니다. 면담을 안 잡아줘가지고 재판 날짜 다가오는데, 저는 2심은 6개월간 구속 만기예요. 6개월 뒤면 그냥 풀어줘야 되는데 2심의 첫 재판을 4개월 뒤에 시작했습니다. 조작 증거들을 그냥 다 집어넣어버렸더니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. 아예 그냥 4개월 만에 첫 재판이에요. 제가 보석도 일찍 신청했는데 보석 심리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. 그냥 그 4개월 만에 첫 재판 해가지고 난 보석으로 빨리 나와야 되는데, 난 수갑 채우는데 안 나가겠다 해버렸으니까 그냥 안 나가버린 거예요. 그냥 그때 안 나가고 재판부에다 의견서를 냈죠. 왜냐하면 보석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. 저도 그렇고 김경수도 그렇고. 보석의 조건은 도주의 우려가 없어야 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게 핵심인데, 아니 김경수가 이미 수갑을 안 찼을 때 서울구치소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수갑을 안 차왔다고 이렇게 발표해버리니까, 그 바로 뒤에 제가 수갑을 차고 나가버리면은 난 도주의 우려가 있는 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. 그럼 보석 조건에서 서울구치소가 개입한 게 되니까 난 나갈 수가 없다 해서 그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고, 우리 변호사가 재판부한테 읽었을 때 판사들도 납득을 했다는 거예요.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. 왜 구치소가 이 보석 조건에 개입하게 되냐.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사가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구치소에서 저랑 면담을 이제 하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. 야, 이 출정 사무소의 문구에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가 없지 않냐. 너희들이 왜 언론에다가 거짓말하냐 했던 이 조항을 보여주는데, 조항에 이제 현저히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럼 왜 출정사무소에 그걸 안 놨냐? 그게 있었으면 내가 신청하지 않았겠냐? 있다는 거야 무조건. 출정사무소에도 그 문구가 있다. 그래서 그럼 가자. 가서 확인하자.
뭐 열쇠를 잃어버렸대. 열쇠를 못 열겠대요, 문을. 그럼 뭐 제가 뭐 저도 수감자니까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못 하잖아요. 그 나중에 이제 재판 갈 때 제가 그냥 바로 재판 갈 때 제일 먼저 확인을 딱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세 이상의 노인과 여성 장애인은 있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를 스티커로 그냥 붙여놨다는 거예요. 스티커로. 이거 지금 그 서울구치소가 언론에 거 다 거짓말입니다, 그거. 그런 조항 없었어요. 없었는데 그냥 정권의 채찍금 풀어주다 보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거짓말하다 저한테 걸렸으니까 스티커로 붙여놔버렸어요, 그거를. 그래서 제가 국가인권위에다가 집어넣었거든요. 이거는 평등권 침해입니다. 평등권 침해예요. 똑같은 죄수인데 왜 어떤 놈은 수갑 안 차고 나는 수갑 차냐. 서울 국가인권위가 조사를 안 해요. 이 부분에 대해서.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평등권 침해거든요. 조사 안 하고 있어요, 국가인권위가. 그래서 돈이 없다. 그래서 이거 서울구치소에 내가 1억을 소송하겠다. 1억 소송하겠다고 이제 해놓고 아마 소송할 겁니다. 내가 다음 달에다가. 그래서 이 문제까지.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토라인 때 들어갈 때 수감 문제 그리고 이 환경권 문제. 저는 초상권보다 뭐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떤 용어인지 모르겠지만은 구속이 돼버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어떤 주장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. 재판을 하더라도요 변호사가 주로 얘기하지 내가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. 마지막 환경권. 나는 구속이 될 이유가 없다. 검찰이 저건 잘못한 거라고 할 수 있는 환경권을 포토라인에서 보장해 달라. 제 의견 이렇고 이 의견을 청와대에 월요일날 제출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의견까지 포함을 하셔가지고 이 초상권 관련해서 이제 아마 언론 보도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 말씀드린 포토라인 체험담하고 비교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